페이지 81쪽이 되거든요. 행성의 관측 파트를 보겠는데요. 행성의 관측 보충점이 있는데요. 이거 한 3, 4주 정도 전에 이어가고 3주 정도 전에 수업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행성을 크게 내행성과 외행성을 구분해 볼 수 있는 바, 일단 내행성, 수성과 금성 훨씬 더 복잡하다 했죠. 외행성보다. 일단 내행성 얘기를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양이 있겠고요. 태양의 우리가 지구에서 바라볼 때, 우리나라에서 바라보면 태양을 남쪽 하늘에서 바라보면 이쪽 방향이 서쪽 방향이고 여기가 동쪽 방향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됐나요? 우리나라에서 남쪽 하늘의 태양을 바라볼 때 이쪽 방향이 동쪽이고 서쪽인 거 이해되셨습니까? 감 옵니까? 와 안 와? 와 아니죠. 자주 선생님이 그림을 그리는 게 우리나라 이렇게 그리죠. 이쪽이 남쪽 방향이에요. 여기가 동해 바다죠. 이해됐습니까? 태양을 왼쪽 하늘에서 바라보라고? 남쪽 하늘에서 태양을 바라보라고요. 그러면 이쪽 방향이 동쪽 방향이에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태양의 이쪽 방향을 동쪽 방향이라서 동방이라고 씁니다. 뭐 빠르게 반대쪽은 서방이 되겠죠. 금성이 지구 공전 궤도보다는 안쪽 공전 궤도를 가지고 금성이 도는데요. 태양하고 같은 방향에 있으면 이 금성을 제대로 볼 수 있다 없다? 제대로 못 봅니다. 그래서 이쪽 태양 뒤쪽에서 금성이 걸릴 때를 바깥 외자 쓰겠습니다. 그리고 합차 보인다 해서 외합. 남쪽 방향 다시 태양 앞에서 금성이 겹쳐 보이면 여기를 내합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내합과 외합에서는 금성을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태양과 동시에 뜨고 동시에 지니까요. 반면 이제 이쪽 라인에 있으면 여기를 이제 동방 라인이라는 이름을 쓰겠는데요. 동방에 있으면 내행성 금성인데요. 금성이 동방에 있다면 태양보다 적경이 더 큰 쪽에 있어요. 자, 아직 적경에 대해서 이해 안 된 사람은 그냥 뒷얘기만 기억하십시오. 반시의 방향과 돌면서 적경이 커지는데 태양보다 적경이 더 큰 쪽에 있으면서 태양보다 나중에 뜹니다. 동방에 있으면 태양보다 나중에 뜨고 나중에 남중하고 나중에 진다됩니다. 근데 태양이 뜬 뒤에 뜨는 금성 볼 수 있을까요? 못 봐요. 태양이 남중한 뒤에 남중한 금성 못 봐요. 반면 태양이 진 다음에 질 수 있는 이 금성은 관측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금성, 동방에 있는 금성은 뭐 이건 꼭 금성이 아니라 수성도 마찬가지인데요. 태양보다 나중에 지는 이 금성은 그래서 해진 뒤에 서쪽 하늘에서 관측이 가능합니다. 즉 지금 우리 지구가 우리나라가 태양 쪽을 바라보고 있는 이 상황 말고 태양이 서쪽 하늘에 져고 있는 이 상황에서 서쪽 방향에 볼 수 있습니다. 즉 우리나라의 위치를 여기다가 그려놓고 서해 바다 쪽에 그려놓으면 서해 바다에 태양이 질 때 그때 서남 남서쪽 하늘에서 이 금성 동방 라인에 있는 금성을 관측한다는 뜻이에요. 동방이니까 동쪽 방향에서 보인다가 아니라 동쪽 하늘에서 보인다가 아니라 해진 뒤에 서쪽 하늘에서 관측이 가능한 겁니다. 구분되겠습니까? 시험 문제 엄청 잘 나와요. 동방에 있는 금성은 태양보다 나중에 뜨고 나중에 남중하고 나중에 지는데 태양이 이미 뜬 뒤다 보니까 이건 관측이 될 수 없습니다.
나중에 G는 요것만 관측되겠고 해진 뒤에 서쪽 하늘에서 서쪽 방향 G는 이 금성을 관측이 가능합니다. 다음번에 빠르게 이쪽 라인에 있는 금성을 우리는 동방이라는 이름을 쓰겠는데요. 서방이라는 이름을 쓰겠는데요. 서방이라는 것은 적경이 태양보다 작아서 태양보다 먼저 뜬다. 어디서? 당연히 동쪽 하늘에 쓰죠. 그래서 해 뜨기 전에 볼 수 있는 거예요. 있습니까? 그래서 옛사람들은 해진 뒤에 보이는 이 금성과 해 뜨기 전에 보이는 금성이 서로 다른 별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서로 다른 이름으로 붙였는데 나중에 보니까 같은 놈이란 거죠. 이해됐습니까? 동방에 있는 금성은 해진 뒤 서쪽 하늘에서 관측이 가능하겠고 서방에 있는 금성은 해 뜨기 전에 동쪽 하늘에서 볼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정리해 주십시오. 160 오늘 나눠드린 프린트 166쪽 맨 하단부터 시작하는 내용이에요. 오늘 나눠드린 이 프린트 말입니다. 물론 여러분 가지고 있는 교재 81쪽에 있는 내용이기도 하겠습니다만 그 양이 너무나 적어서 별도로 더 나눠드리는 바 이 프린트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올라오나? 166쪽 하단에 보시면 행성 관측에 대한 내용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걸로 공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왜 행성 얘기를 자주 얘기합니까 하면 여기 하늘에서 바라보는 별들 중에서 행성이 밝게 꽤 밝아요. 특히 금성과 화성은 말입니다. 목성하고. 저번에 수업 때 한번 얘기했지만 요즘에 여기 이제 하원할 때 밤 한 10시 그 정도쯤 되면 서쪽 하늘 쪽에 금성이 10시 정도 되면 서쪽 방향에 화성이 보이는 것 같아요. 아직 내가 천문년 안 들어가 봤는데 느낌은 화성 같아요. 진짜 불스름하더라 한 게.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우리 공부 지식이 이때 이런 식으로 보인다 하는 공부 지식이 있으면은 하늘 바라보는 게 그냥 바라보는 거와 좀 다르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서 소개하는 겁니다. 금성 위치를 보는데 아까 특정 각도 이상으로 벌어지지 않는다 했잖아요. 그래서 동방 쪽으로 이 접선 방향에 있을 때가 가장 태양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이 각이 되겠습니다. 이 각도가 대략 금성이면 48도, 수성이면 28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대 이 각에 있으면 48도, 지구 자전이 시간당 15도 되니까 대략 한 3시간 정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수성은 28도니까 대략 2시간 조금 안 되게 볼 수 있는 게 수성입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금성의 최대 이각 위치가 여기가 되는데요. 그래서 금성의 위치를 비너스 1 쓰겠습니다. 외합의 위치를 쓰겠습니다. 비너스 2, 비너스 3, 그리고 비너스 4. 이 비너스 4가 뭐가 됩니다? 동방의 최대 이각의 위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너스 5의 위치를 소개하겠습니다. 비너스 6는 내합, 이거 제대로 보시 안 나와있죠? 비너스 7, 비너스 8 여기가 서방 최대 이각 되겠습니다. 라인과 10까지 되겠습니까? 됐나요?
그래서 x축 시간축이고 y축 동방의 이각과 서방의 이각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시간 돼서 보면 이런 그림이 나오겠죠. 동방 이각이 막 시작하겠답니다. 비너스 1입니다. 뭐라 불러? 내합이라고 부르겠죠. 외합이죠. 외합. 여기가 동방의 최대 이각을 위치되어 있고요. 내합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서방 최대 이각을 위치되어 있고 다시 외합이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금성 크기 자체가 달라진다. OX. 금성 크기 자체가 달라지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쪽 먼 쪽에서 보이면 금성이 좀 작게 보이겠네요. 가까이 옵니다. 금성이 커 보이겠습니다. 그래서 시직경이라는 이름을 쓰겠는데요. 시직경. 금성이 외합에서부터 내합까지 다가오면 시직경은 증가합니다. 그럼 내합 지나면서부터는 어떻게 되겠어? 금성이 멀어지겠죠. 그래서 시직경이 감소합니다. 이해됐습니까? 눈으로 보이는 금성의 크기가 커진다, 작아진다는 거라고요. 금성 자체의 크기가 바뀌진 않았으나 금성이 지구 주위를 공전하는 과정에서 작게 보이는 멀리 있어서 크게 보이는 가까이 있어서 이 관계가 나오더라고요. 정리 다시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기왕이면 좀 색깔 좀 써주면 좋겠는데요. 나는 웬만하면 동방 쪽은 붉게, 서방 쪽은 푸르게 쓰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10분 시간 드릴 테니까 지금까지 했던 거 정리해 주시고 노트 없으신 분들은 노트 없으면 이미지라도 드릴 테니까 이미지 필요하다는 사람 있습니까? 없나요? 하나 줄까요? 예. 여러분들한테 드렸던 167쪽, 8쪽, 168 정도면 그림이 이쁘게 좀 더 잘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색깔 빨갛고 하는 거 있으면 좀 색깔 좀 활용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색깔 좀 필요하다면 드릴 거 하나 있어요. 필요하신 분?
금성은 스스로 빛을 내는 천체다. 금성은 태양빛을 반사합니다. 그래서 태양빛을 반사해서 잠깐만요. 늦으려고 늦은 게 아니에요. 진짜 사지. 자, 제가 할게요. 미안하다. 그래서 금성이 요 동방 최대각에 있으면 어떤 그림으로 보이겠습니까 하는 거예요. 이쪽은 보이고 여기는 안 보입니다. 그래서 동방 최대각에 있으면은 상현 위상으로 보입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상현이라는 것은 맨눈으로 볼 수 있는 성질은 아니죠. 망원경으로 관측했을 때 상현이 얘기해요. 이렇습니까? 그럼 이렇게 비너스 2, 3 있으면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태양빛을 온전히 다 반사하다 보니까 이쪽 라인에 있으면 보름달의 위상으로 보입니다. 동방최대가 있어서 어떤 형태로 보인다고요? 상현 위상으로 보인다고요. 그렇다면 동방최대가 넘어서 내 앞 들어오는 비너스 5 위치는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하는 거예요. 태양빛을 반사해서 이렇게 보이는데 마치 우리 초승달의 위치하고 같죠? 그래서 비너스 5 위치에서는 초승달의 위상으로 보이게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다시 한번 써볼까요? 비너스 1, 비너스 2에서는 어떤 식으로 보인다? 보름달 위상으로 보여요. 근데 시집기이 점점점 증가되잖아요. 그래서 조그만 보름달, 조금 더 큰 보름달입니다. 그러면 비너스 2, 3에서 누가 더 밝게 보일까요? 당연히 가까이 있으니까 더 밝게 보이겠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비너스 4 다시 말하면 동방 최대각 근처에서 동방 최대각에서는 아닙니다만 동방 최대각 그 무렵에서 가장 밝게 보입니다. 다시 말하면 밝기는 밝기가 증가해 보입니다. 동방 최대각까지 보면서요. 조그만 보름달 위상에서 큰 보름달 위상. 그래서 비너스 2, 3, 비너스 4 하면서 상현 위상을 보면서 가장 최대 밝기에 오게 됩니다. 맞지만 완벽하게 동방 최대에서 최대 밝기는 아니에요. 조금 더 필요해요. 근데 뭐 그냥 동방 최대에서 밝기가 최대 밝기 이렇게 해도 공부하는데 지장 없어요. 지금까지 했던 거 정리해 주십시오. 문자 한시간에 문제 갖고 온 거야? 저요? 지금 시간이? 저요 47분이요. 뭐 한 시간이네. 아니 13분은 일찍 왔잖아요. 1시간 아니죠? 예. 자, 그러면 이제 비너스 5 위치까지 왔어요. 여기서는 아주 약시한 초승 위상으로 보이게 되겠습니다. 비너스 5 위치입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비너스 6 내합을 지난 뒤에 이제 서방으로 넘어갑니다. 비너스 7에서는 이제 금음의 위상으로 보이겠죠. 비너스 8에서는 어떤 위상으로 보이겠습니까? 하면 이 뒤쪽은 안 보이고 왼쪽 반달 다시 말하면 하현 위상으로 서방 최대각에서 보이게 되겠습니다. 물론 뒤쪽은 보름달 위상이죠. 금달 왼쪽 눈썹달입니다. 이렇게 생겼겠네요. 비너스 7. 비너스 8에는 하현 위상으로 보이겠고요. 비너스 9과 10은 보름달 더 작은 보름달 되겠습니다. 그럼 밝기가 증가했다면 이쪽은 감소하고 또다시 밝기가 증가된 뒤에 다시 어두워지겠습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결국엔 이게 밝기의 변화하고도 뭐 유사하게 생각하셔도 괜찮겠습니다. 동방 최대가 근처에서 최대 밝기가 되는 거니까요. 정리하시고
뭐 쓰는 게 많이 어렵다면 사진 하나 찍어서 나중에 집에서 프린트하세요. 되겠습니다. 오늘 교재 81쪽에 행성의 관측이 보충 자료에 조금만 한 비퉁이만 되어 있는데 그건 너무 부족한 것 같아서 이렇게 써봤습니다. 복사 한번 해줄게. 아, 네. 많이 많아. 이기적인. 근데 너 예전에 막 시험 같은 거 선생님이 지원 못할 때 말하고 그랬잖아. 나도 네 책 안 가져오는 거 말하고. 누가 봐도 안 가져온 거 아니야? 책도 안 가져오고 아니. 빨리 이거 주려고 한 거야. 책을 안 가져온 게 지금 아니라 말했네 그냥. 나 오늘 그거 하는 줄 알았어. 내가 시험 때. 선생님이었으면 죽여버렸어. 저 의자 저 띄어서 이렇게 네, 뭐만 표로 조용히 해. 잘한 것도 없으면서. 맞아, 너 잘한 거 없잖아. 아니 어디까지 갔어? 어? 어디까지 갔어? 나 몰라, 어디 정류장 이름도 모르겠어. 몇 시간 되는 거야? 여기 뭘 시간이다. 나 오늘 학교가 봐도 불화 같은데. 아, 자긴 했어? 돌았으니까 못 도착했겠지. 내가 일부러 늦게 왔겠니. 그거 같다. 그럴 가능성. 나라면 그러겠다. 이거 니고 니는 그냥 한 째기. 이런 30분은 아니지. 내가 그럴 거였으면 아예 안 왔어. 아예 안올 뻔했다고? 일부러 늦게 온 거면 안 왔다고. 자, 다시 한번 정리할까요? 자, 이렇게 해서 남쪽, 서쪽, 동쪽 해봤습니다. 물론 관측자는 여기에 관측자가 있겠죠. 이해됐습니까? 태양이 서쪽 하늘에 막 지고 있네요. 태양이 서쪽 하늘에 막 졌습니다. 비너스2 위치는 어떻게 됩니까? 하면 태양과 약간의 이각을 가지면서 비너스2 위치가 이렇게 비너스2 위치에 보이겠습니다. 비너스3 위치는 좀 더 이각이 커 보이겠죠. 비너스1은 당연히 태양과 같이 지다 보니까 제대로 볼 수는 없고요. 어디까지가 최대 이각입니까? 하면 예, 비너스 4까지가 최대 이각입니다. 이 최대 이각이 48도 나옵니다. 매번 48도까지는 아니에요. 매번 48도는 아니에요. 왜냐면 행성이 도는 공전궤도가 완벽한 원이 아니고 약간 찌른 타원이기 때문에 최대할 때 48도고요. 작을 때는 뭐 46도 이렇게 되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입니까? 비너스 2 조그만 보름달, 비너스 3 조금 더 큰 보름달, 비너스 4 상현 이상으로 보이는데요. 이때 태양에 대해서 비너스 1, 2, 3 이런 방향으로 하루 동안 남는 건 아니에요. 오늘 있고 한 달 뒤에 보니까 두 달 뒤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반시계 방향으로 행성이 움직여가요. 이렇게 반시계 방향 움직이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많아요. 시간 보다시피 비너스 1부터 4까지 가는 시간이 훨씬 더 길어요. 뭐보다? 비너스 5로 초성 이상되면서 이렇게 데려오는 시간보다는 이게 훨씬 더 오래 걸려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래 걸리는 이 부분을 순행이라고 하고요. 순간 짧게 이렇게 가는 부분을 역행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다른 일반적인 별은 순행, 역행 이런 게 없는데 행성은 적경이 증가되는 서에서 동으로 가는 순행과 역행, 그럼 그거 반대겠죠? 적경이 감소하는 동에서 서방향으로 움직이는 역행이 일어나는 게 행성들입니다. 이해됐습니까? 프톨레마이오스는 이 순행과 역행을 설명할 수 있다 없다? 있었습니다. 주전을 그리면서 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가고 이런 식으로 가면서 즉 하늘에 있는 금성이 어떻게 한다고요?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왜 그렇게 갑니까? 아 몰라 신이 만든 건데 신의 성리에 의해서 그렇게 금성이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갔다 하는 거죠 라고 얘기한 거예요. 수행에는 설명했습니다. 최대값도 설명했죠. 특정 각도 이상으로 그 주조등이 안 벌어지게 하면서요. 결국엔 천왕설 그림 보면은 정말 두더기처럼 돼 있죠. 관측 가능한 모든 것들 닦아 넣다 보니까 복잡하게 천체들이 움직이게. 근데 그거는 신의 성리에 맞춰서 신이 만든 어떤 특정한 기계에 맞춰서 그렇게 돈다라고 말입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 해 뜨기 전에 동쪽의 태양이 해 뜨기 전에 걸리겠답니다. 비너스 7이네요. 비너스 A 되겠습니다. 금음의 이상, 하얀의 이상 되겠죠? 이렇게 가는 건 짧은 시간 걸려요. 뭐 한다고요? 역행이죠. 동에서 서방향으로 말입니다. 반면 다시 이렇게 내려오는 게 순행 되겠습니다. 비너스 9 비너스 10 하면서요. 근데 여러분이 만약 금성을 본다면 동방에 있는 서쪽 안에 있는 게 관측이 좀 더 용이할 것 같아? 아니면 서방에 있는 동쪽 안에 있는 게 좀 더 관측이 가능할 것 같아? 해진 뒤에 관측하는 게 아무래도 좀 유리하겠죠. 물론 여러분이 대부분 그 시간에는 여기 앉아서 공부하고 있겠습니다만은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해 뜨기 전에 새벽부터 이거 관측하겠다는 건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1월) 말쯤에 아침 일찍 출근해야 될 일이 있어가지고 그 동망역에서 보니까 동쪽 방향 쪽으로 금성이 보이더라고요. 1월 말에 그때 사진 찍어놓은 거 저기 있긴 합니다. 보이긴 한데 나중에 뭐 수업 끝날 때 한 번씩 보여드려도 되겠는데 뭐 별로 뭐 카메라 성능이 좋지 못해가지고요. 지난주에 했던 거 정리해 주십시오. 냉방이었습니다. 선생님, 저 예. 동쪽에 있는 거 비너스 10이에요? 동쪽이요? 네. 예, 9과 10 썼습니다. 참고로 우리가 금성을 바라볼 때 가장 오래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요게 최대가 돼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지구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지구도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여기 동방 최대가 및 서방 최대가 있을 때는요, 금성이 꽤 한 자리 계속 머무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머물 유를 쓰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금방금방 지나가고 이쪽은 시간이 꽤 오래 걸립니다. 지구가 가면서 얘도 같이 따라오다 보니까 계속 동방 최대가 근처에서 머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시간대가 꽤 오래 머무는 거죠. 확인했습니까? 자, 이제 외행성 얘기해 봅시다. 지구보다 바깥 공전 궤도를 도는 외행성, 이건 아무래도 화성의 설명이 가장 용이할 것 같습니다.
태양에 대해서 지구의 공전 궤도를 그렸습니다. 앞에 냉성은 지구도 공전하는데 냉성이 더 빨리 돌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구를 고정시켜 놓고 설명하는 게 용이했는데요. 외행성은 지구가 더 빨리 돌아요. 일단 당장 지구 위치에서 네 가지 위치를 제시하겠습니다. 여기는 화성의 합, 태양과 같은 방향에 있어서 합이라고 부릅니다. 여기는 동쪽 방향의 동구라 부르고요. 여기는 서구라 부릅니다. 여기는 충이라 부릅니다. 지구한테 달이 있죠. 그치? 여기에 있는 달은 상현입니다. 상의 달은 초저녁에 남중하고 태양이 서쪽 하늘에 있을 때 초저녁에 남중하고 한밤중에 서쪽 하늘로 집니다. 동구의 화성도 마찬가지예요. 서쪽 하늘에 태양이 질 때 남중하는 동구의 화성이었습니다. 밤 12시에 서쪽에 지는 이랬습니까? 그래서 동구는 마치 누구와 유사합니까? 하면 상의 달과 유사합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해질녘에 저녁 6시에 남중, 밤 12시에 서쪽 하늘로 진다야 되겠다고요. 그러면 서구에 있는 화성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네요. 서구라면 요 달을 우리는 하얀 달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얀 달은 한밤중에 동쪽 하늘에 떠올랐다가 동쪽 하늘에 태양이 뜨는 새벽 6시에 남중하는 게 하얀입니다. 그래서 이 하얀 달과 같은 위상을 보이는, 같은 방에 보이는 서구는 밤 12시에 동쪽 하늘에서 뜨고요. 새벽 6시에 남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충은 마치 보름달과 같네요. 그래서 저녁 6시에 동쪽 하늘에서 뜨고 밤 12시에 남중하고 그리고 새벽 6시에 서쪽 하늘로 진다됩니다. 다시 말하면 가장 오래 볼 수 있네요. 이 충은 그래서 가장 오래 관측할 수 있겠고 금성, 저 화성이 또한 가까이 있어요. 커 보이겠죠. 가장 크게 보이겠네요. 시직경이 말입니다. 물론 가장 밝게 보입니다. 그리고 역행하는 순간입니다. 천구 사이를 일반적으로 서에서 동으로 움직이는 게 적경이 증가되는 게 그게 행성의 운동이었는데 충 근처에서 역행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지구의 공조 속도하고 화성의 공조 속도의 차이 때문에 그렇게 생기게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천동설에서는 화성도 이렇게 주절거리고 돈다 해가지고 역행을 설명하려고 했는데요. 화성도 이렇게 돌아서 공전하는데 말이 되게 힘들잖아. 자, 이쪽 볼게요. 지금 화성이 충의 위치에 있습니다. 지구도 여기 있죠. 이해됐습니까? 그렇다면 외행성, 화성은 화성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이 다 그런데요. 충의 위치에 있었다면 지금 당장 충의 위치에 있었다면 앞으로 어떤 위상으로 보이겠습니까? 하는 거예요. 충 이쪽으로 이만큼 가요. 아 그렇다면 좀 이따 서구로 가겠습니까? 하면 안 그래요. 지구가 더 빨리 돌아요. 그래서 화성의 위치가 M1에서 M2로 가게 되면 지구 위치가 E1에서 E2로 훨씬 더 빨리 가요. 그래서 이 지구 위치에서 화성을 바라보면 동구와 같은 위상이에요. 즉 화성의 공전 궤도 방향은 분명히 반시계 방향으로 공전합니다. 그러나 지구가 더 빨리 돌다 보니까 화성의 위상의 형태로 보면 충 다음에 서구가 아니라 동구,
하, 서구, 다시 충되는 이렇게 화성의 위상의 변화를 보게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참고로 이쪽 근처에서는 보름달로 보이겠죠? 보름 위상입니다. 충에서도 역시 마찬가지 보름달 위상이 되어 있고요. 동구는 상현보다 살이 조금 더 찐, 서구는 하현보다 살이 조금 더 찐 그런 위상으로 보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왼성은 모두 반달 이상의 위상으로 보이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지금까지 했던 거 정리해 주십시오.